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토론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의 필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지면 그 국가가 공권력으로 그 집행을 담보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한번 제정이 되고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 집행이 되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법의 내용이 좋은 법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주권자인 국민이 항상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들이 바쁩니다. 바쁘고 그리고 법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조차도 법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발의에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통과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법이라 하면 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의 경우에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간혹 법에 보면은 이 헌법에 위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성의 종류를 제3의 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헌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 여러 가지 이런 가치를 담고 있지만 또 헌법에 또 상위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법적인 질서죠. 또 우리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는데 외롭게 보이니까 또 여자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혼인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국회에서 아주 격렬하게 저항에 부딪히고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아주 격렬한 토론과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는 이런 가족정책 기본법,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남인순안과 정춘수 의원안 둘에 올라왔는데요. 그 안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반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족정책기본법인데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일부 개정안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아서 수정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법명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개정안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그런데 이 가족정책기본법 안에 가족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정말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로 안고방에 안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족정책기본법이라고 하면은 가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전에 남인순 의원이 19대, 20대 때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족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느냐면은 기타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나 또
이 개정 그 잡기를 더 넣어서 다른 형태를 할지, 그리고 또 놔뒀다가 여성가족부의 해석론으로 갈지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건 저는 상당히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정책기본법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전통적인 그런 가족 질서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많이 큰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전혀 충분하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끼리끼리 어떤 밀행주의로 그렇게 해서 논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것은 좀 정당하지 못하다, 정정당당하지 못하다, 좀 비겁하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그렇게 그 반대도 격렬하고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쓴 이 부분이 이런 논의 없이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므로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자로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자기들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의 무관심이나 이것을 이용해서 슬그머니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법의 태도에 있어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에 대한 저는 분명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예를 보면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가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결국은 나가서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어떤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게 입법부에서 이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와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우려되는 점이 결국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건 절차적인 하자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 다수결 그러니까 다수의 의석을 점한 그런 당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게 헌법 질서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자연법적인 보편적인 가치에도 맞지 않는데 단지 국회에서 다수를 점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통과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이 현대 법치주의의 어떤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고 또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반대를 해서 저는 이 법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이 부분이 알려졌고 그래서 반대도 많이 하시는데 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잘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주권자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연구하면서 또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법의 제정을 막는 그러한 저는 좋은 출발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